안녕하세요. AI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NADN으로 그 유튜브 본문 및 썸네일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시간을 많이 걸리고 불편한 거를 개선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AI 오디세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최근 이런 모델들이라든지 AI 엔지니어링에 대한 것들을 토요일마다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영상들을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데 편집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썸네일이나 본문을 제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한 개씩 다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썸네일을 만들어주고 본문을 만들어주는 걸 자동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든 거는 이겁니다. 일단 본문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구글 시트에는 데이트, 카테고리, 타이틀, 렉처러, 텍스트북, 코드. 이 체크는 나중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넣어줬어요. NADN도 if 분기문이 있기 때문에 이 체크를 해준 것들만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사용은 안 합니다.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 메인 바디에 이 본문과 제목이 업데이트가 되도록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요게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는 이미지 폴더에 썸네일이 쌓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바디 쪽에 이런 다큐먼트에도 이렇게 이게 아이디거든요. D 다음에 있는 게 아이디고 모든 폴더에도 이렇게 아이디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이디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작업할 때 항상 쓰이거든요. 이 시트도 요게 아이디입니다. 이 아이디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구글 시트를 왼쪽 오른쪽 한번 보세요. 트리거는 구글 시트로 만들어줬고 언제나 그렇듯 OAuth로 해서 만들어주죠. 파일을 콘텐츠 파일로 가져왔고 스케줄이라는 시트를 가져왔고요. 로우가 추가되거나 업데이트 될 때마다 트리거가 걸리는데 기존의 버전을 가져오지 않고 새로 업데이트 된 것만 가져온다. 폴 타임은 언제 한 번씩 볼까? 이걸 5분마다 볼까? 1분마다 볼까? 아니면 1시간마다 볼까? 저는 1시간마다 이거를 봐서 이게 업데이트 됐는지를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웃풋으로는 실제로는 업데이트한 거나 애드 된 것만 가져오는데 여기에서는 테스트를 해가지고 패치 테스트를 이벤트를 누르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트리거가 걸리면 인포메이션 익스트랙터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트리거가 있고요. 그리고 액션이 있고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플로우가 있고 코어가 있고 룹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 중에서 인포메이션 익스트랙터는 어디 있냐면 이 어드밴시드 AI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추출해주는 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쓸 때는 이 익스트랙터의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프로페셔널 유튜브 크리에이터고 경쟁력 있는 마케터다. create 5 해시태그 include increase SEO라고 그랬는데 SEO는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 카테고리와 타이틀과 코드로 해가지고 해시태그를 만들어주는 걸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의 아이템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각각의 해시태그를 이렇게 생성해 준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저는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make 해시태그 in Korean. 왜냐면 제 주요 타겟은 한국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영어로 해가지고 해시태그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하면은 한국어로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스테이트가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예제로 들어있는 걸 이게 퓨전 러닝이라 그러는데 제이슨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들어준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면 퓨전 러닝을 주는 것도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도 카테고리고 이것도 해시태그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카테고리 해시태그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를 생성을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구글 다큐먼트에 저장을 해줄 건데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끌어와서 구글 다큐먼트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하고 아까 제가 구글 다큐먼트 아이디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이디를 가져오는데 액션은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 그러면 텍스트를 인서트 하는데 바디를 여기 인서트도 있고 find replace 텍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텍스트를 리플레이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걸 변수로 받아놓고서 그것만 바꿔주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썸네일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보실 거고요. 일단 여기는 인설트로 해서 밑으로 계속 채워놓는 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채워놓을 거냐, end of specific position 을 가지고 제일 끝에 쪽에 계속 추가되면서 밑으로 추가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위아래에 공백을 한 3칸 정도 준 다음에 보통 마크다운으로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가면 마크다운으로 되는데, 그럴 때 줄 3개를 하면은 이게 쭉 긋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제목 만들어 줬고, 제목 밑에는 기본적으로 소개하는 것들에 여기에서 이제 이걸 끌어다가 이렇게 넣어 준 겁니다. 하나 끌어와 볼까요? 그러면 하나 끌어오면 이렇게 넣어지죠.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걸 넣어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요거 CT라고 이걸 받아왔는데, 이제 CT가 아니고 해시태그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받아왔고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 스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네,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다큐먼트 아이디가 5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해줄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내용들을 한 개씩 이 주제에 따라서 바꿔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에 따라서 여기에서 내용을 바꿔줄 수 있도록 이거를 스위치를 해서 따로 옮겨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찢었던 걸 합치냐? 얘네들이 똑같은 플로우를 타기 때문에 찢었던 걸 합치는 거예요. 그런데 찢었던 걸 합치더라도 얘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가고 그걸 한번 거치죠. 쭉 가죠. 그러면 얘가 끌고 퀀트가 끌고 온 그런 변수들은 그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얘는 이 퀀트가 끌고 온 변수들로 맞춰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고, LLM이 끌고 온 변수에 맞춰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분기를 펼친 다음에 다시 모아주더라도 이 모아준 것대로 얘네들이 업데이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쉽죠? 그래서 이 필터를 아까 여기에서 잡아줬던 요 제이슨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라우터부터 보겠습니다. 이 라우터를,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끌어다가 이 fx로 넣는데, 이거는 항상 픽스드가 아니고 익스프레션스로 해가지고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equal to, 여기에 보면은 스트링도 있고 뭐 넘버도 있고 이런데 조건들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트링으로 해서 스트링이 이거와 같을 때, 예, 그래서 퀀트랑 같을 때 아웃풋은 퀀트라고 해주고, 그 카테고리가 LLM과 같을 때는 LLM이라 해주고, 이렇게 해서 6개의 카테고리로 쪼개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웃풋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다큐먼트들이 이렇게 다 찢어져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구글 다큐먼트로 해가지고 받았던 것들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아이템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필터를 다시 걸어줘요. 왜 필터를 다시 걸어주냐, 여기에서 아이템을 6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받아오고 이렇게 할 때 얘에 정확히 해당하는 것만 필터를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넘기게 되고요. 첫 번째 거는 자유주제였는데, 자유주제에 해당하는 거는 1개밖에 없다. 뭐 퀀트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2개의 아이템 받아온 거고, 그래서 각각 전체 다 받아오는 게 아니라 요 필터를 걸어줘서 거기에 퀀트에 해당하는 것만 받아오고, 자유주제에 해당하는 것만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받아와서 이 아이템들이 이 옆으로 다시 넘어가서 파일로 카피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굳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왜 안 될 것 같냐면, 이렇게 빨간불이 떴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불이 안 뜨도록 이렇게 다시 고쳐줘야 돼요. 제가 뭔가 앞쪽에 문서를 고쳤기 때문에 빨간불이 뜨는 거거든요. 이 카테고리를 여기다 두고 타이틀을 여기다 둬서 제목으로 이렇게 파일nem이 만들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아까까지 붕괴를 쳐가지고 이렇게 와서 모아졌잖아요. 드라이브에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카피를 하라는 겁니다. 카피를 해서 똑같은 거를 복사를 해서 넣는데, 이걸 어디에 넣을 거냐, 페어런트 폴더, 이 드라이브에 있는 요 폴더 안에다 넣어달라라는 겁니다.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임시로 작업을 할 폴더를 요 썸네일 폴더로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썸네일 폴더를 만들었을 때 얘가 이렇게 아이디가 있죠. 그럼 요거를 가져와서 아까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아까 여기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저장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못 가지고 갔을 텐데, 빨간불이었잖아요. 자, 제목 못 가져오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녹색불이 떠야지 제목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구조를 바꿨었기 때문에 얘를 못 가져오는 건데, 이걸 다시 끌고 와서 파란불이 뜨면은 이제 바꿔줄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어야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들어왔죠. 예, 이렇게 녹색불이 뜨고 잘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edit field는 앞쪽에서 파일을 받아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PPT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썸네일을 이런 방식으로 PPT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스터디가 지금 5개의 종류가 있는데, 퀀트 스터디가 왔을 땐 이 첫 번째 페이지로 와야 되고요, LLM으로 왔을 땐 이 두 번째 페이지로 와야 되고요, 이 AI 스터디로 할 때는 세 번째 페이지. 요 페이지마다 요 슬라이드 번호가 아이디가 다 다릅니다. 이거 다 다른 거 보이시죠? 이게 다 달라서 이거 되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무식하게 이렇게 5개로 찢어지면서 얘가 이거 돌긴 돌거든요. 근데 엄청 무식하게 돕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없었죠, 원래 코드가. 얘를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걸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요 아이디들을 한 개씩 페이지로, 퀀트일 때는 요 P로 가고, 이 LLM일 때는 얘로 가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자바스크립트로 해가지고 퀀트일 때는 P로 가고, LLM일 때는 요거로 가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리턴 아이템으로 해라 라고 하니까 아이템으로 해서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인식을 이제 퀀트라는 걸 해야 되고 LLM이라는 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 edit field를 만들어 준 거예요. JSON ID를 이렇게 받아오는데, 이 JSON ID에서 요 컨디션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유주제에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컨디션이라는 필드로 해서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자유주제라고 이렇게 아이디에 얘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디로 오는 게 아니고 이 아이디의 컨디션으로 이렇게 하나를 따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어줬고, 그 다음에는 it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아이템 컨디션, 제가 컨디션으로 아까 만들어줬잖아요. 이 컨디션이 퀀트일 때 P로 가라, LLM일 때 이렇게 가라. 그러면 이 페이지 넘버 제대로 따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그 페이지로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이 구글 슬라이드에서 여기 리플레이스 텍스트 트리거에서 다시 타이틀을 가져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빨간불이 항상 뜰 때는 이렇게 고쳐주면서 가면은 잘 됩니다. 자, 이렇게 떴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프레젠테이션을 리플레이스 텍스트를 하는데, 이 텍스트는 이렇게 리플레이스 하고 싶은 곳에 이렇게 해두게 되면 타이틀로 해둔 이 위치를 찾아가지고 요 리플레이스 텍스트를 요걸로 이제 이 타이틀을 리플레이스를 해주게 됩니다. 예, 쉽죠? 그래서 요게 리플레이스 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메이킹 썸네일 해가지고 이렇게 썸네일을 페이지 넘버를 가져와야 되겠죠. 아까 페이지 넘버 여기에 코드로 해가지고 받아왔었죠. 여기도 제가 전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 넘버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었네요. 여기다가도 페이지 넘버 이렇게 해야지 인식이 되겠죠. 자, 슬라이드에도 이렇게 페이지 넘버를 가져다가 여기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문서를 프레젠테이션을 열어서 페이지 넘버 열어서 리플레이스 텍스트를 요 타이틀로 해서 이걸로 바꿔줘라. 이렇게 하면은 바꿔지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실행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뷰 하면은 바로 이렇게 실행된 걸 보이고, 이거를 다운로드 하면은 다운로드가 되는데, 제가 원하는 거 이렇게 수기로 한 개 한 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업로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업로드 하는데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 데이터 자체를 받아라. 그리고 이 이름은 여기 쪽에 스키마를 보시면 전체 스키마가 또 나오죠. 이 스키마 클릭했을 때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 네임을 잡아가지고 일로 가져온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png 하면은 png 형태로 해서 저장이 되고, 그리고 내 드라이브의 위치는 어디에 저장할 거냐, 그러면 아까 여기 위치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폴더명 있었죠. 그러면 저는 이 이미지 폴더 여기다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거기다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다음에 이제 그 썸네일이라는 곳에 PPT가 만들어졌었죠. 이 업로드까지 한 다음에 이거를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PPT를 구글 드라이브에 아이템, 이게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을 땐 이렇게 한 개씩 줄여주면 돼요. 자, 여기에 제가 카피해서 만든 거 아이디 여기 있죠? 이거를 이제 지워줄 겁니다. 자, 앞에 게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실행이 다 돼서 지워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 과정을 쭉 보셨는데 이거를 한 번에 쭉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까지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봤고요. 슬라이드 갖고 썸네일 받아주고 업로드를 해주고 있고요. 딜리트. 자, 이게 한 개라도 녹색이 안 켜지면 안 돼요. 다 녹색이 켜져야 제대로 지금 작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2바퀴 돌았죠. 자, 이제 3바퀴, 이제 5바퀴 돌아야 돼요, 여기. 한번 지금 잘 생성이 되고 있나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이건 제가 아까 만들었던 거고, 이렇게 한 개씩 생성이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디에도 이런 식으로 밑으로 가면서 잘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뭐 다 한 다음에는 다 지워주고서 다시 시작해도 되고, 예, 이렇게 잘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들어와서 다 지워졌고요. 얘네들도 이렇게 다 한 다음에는 지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간 다음에는 이렇게 작동을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이렇게 전반적인 거를 한번 구성하고 나면 사이사이에 다른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넣었던 것처럼 외부에서 돌고 있는 시스템들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컴피UI라고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애를 넣으면 이 썸네일 위치에다가 그 사진을 넣어가지고 얘를 고쳐주면서 바꿔줄 수도 있겠죠. 본문 글을 생성을 해주는 거나 뭐 이런 거면은 요 사이사이에 이제 본문의 글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성을 해줬지만 시스템 메시지를 다른 방식으로 넣어서 생성을 해주게 되면은 이것도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블로그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하나였고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